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AI 칩 분야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그리고 거대한 중국 시장과 미국의 수출 규제. 이 세 가지가 얽힌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 성장세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렇죠. 오늘은 이 문제의 핵심, 특히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좀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당신께서 이 큰 그림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중국 시장에 주목하는지부터 짚어보죠. 젠슨 황 CEO가 그랬잖아요. 중국 AI 시장이 몇 년 안에 500억 달러 규모까지 클 거라고. 네, 5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걸 놓치는 건 그냥 매출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표현 그대로 엄청난 손실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지난 회계연도 보니까 중국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금액으로는 17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170억 달러, 와.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시장이 아니라 사실 AI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 미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전략적으로도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황 CEO가 중국에 판매하는 게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건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좀 설득하려는 논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가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네, 그 규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첨단 반도체가 혹시라도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계속 막아왔잖아요. 네. 근데 결정타는 지난 4월이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 이거 중국에 수출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라.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거의 막아버린 거예요. H20 칩이요? 근데 그 칩이 원래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H20 칩 자체가 원래 그 이전 규제를 피하려고 엔비디아가 성능을 일부러 낮춰서 개발했던 모델이거든요. 규제 맞춤형 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막히게 된 거니까 뭐랄까 미중 기술 경쟁이 얼마나 첨예한지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그럼 엔비디아는 이 새로운 규제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순 없을 텐데. 엔비디아는 일단 정보 정책과 국익을 지지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 하지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제 기준에 또 맞추기 위해서 H20 칩 성능을 한 번 더 낮춘 버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요? 성능을 더 낮춘 H20라? 네, 더블 톤 다운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시장에서 과연 통할까요? 중국 기업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엔비디아는 일단 7월 출시를 목표로 잡고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텐센트 같은 중국의 큰손 고객들한테는 이미 알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이 낮아지는 건가요? 정확한 스펙은 아직 안 나왔지만 메모리 용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기술적인 제약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규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좀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조치들이 가져올 경제적인 파장, 또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엔비디아 실적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벌써 H20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분기 손실 비용으로 한 55억 달러 정도를 인식해야 했고요. 55억 달러? 네, 게다가 이미 받아놓은 H20 주문 물량이 한 18억 달러 어치 되는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물론 엔비디아가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이 한 65% 정도로 예상되긴 해요. 여전히 놀라운 수치죠. 65%도 대단하긴 한데 근데 작년 성장률이 260%가 넘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성장세가 확연히 두무가 된 건 맞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 주가도 작년에 거의 3배 뛰었다가 올해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 여파가 엔비디아에만 그치진 않겠군요. 당연하죠. 반도체 공급망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H20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이걸 공급하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커졌죠. HBM 수요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H20 칩 하나당 HBM 모듈이 6개씩 들어가는데 H20 판대가 삐걱거리면 당연히 HBM 수요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일단 주문량은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경쟁 구도도 좀 달라질까요? 아까 젠슨 황 CEO가 화웨이를 강력한 경쟁자로 언급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화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미국의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기술 자립 욕구를 더 자극하고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엔비디아 CEO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중국이 AI 분야에서 절대 만만치 않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또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지정학적인 압박 같은 요소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 같이 시장을 이끄는 기업조차도 이런 규제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생존 전략을 짜고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황 CEO가 미국의 AI를 지금 당장 모두에게 선보이자라고 말한 것도 이런 복잡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든 기술 리더십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수출 규제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어쩌면 경쟁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고 혁신 경쟁의 방향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패권 경쟁의 균형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 결과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미국의 수출 규제라는 강력한 제약 사이에서 겪고 있는 딜레마, 특히 H20 칩 성능을 또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과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규제를 피하려고 성능이 또 조정된 엔비디아의 칩이 나올 텐데 이게 실제 중국 시장에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화웨이 같은 현지 강자들의 제품과 경쟁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성능은 낮아졌는데 가격은 어떨지, 중국 기업들은 또 얼마나 따라왔을지. 네, 그리고 이런 경쟁 구도의 변화가 길게 봤을 때 전 세계 AI 기술 지형도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이 이슈를 따라가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